오늘의 영상은 데일리 와이어의 최근 영상과 함께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진 초반 무렵 수많은 미국인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대량으로 휴지를 구매함으로 인해 마트에 휴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지금부터 일어날 국제 물류난에 비해서 그 충격적이었던 휴지 부족 현상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규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물건이 모자라서 비어있는 마트와 쇼핑몰의 선반대 사진들과 캘리포니아 항구 근처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화물선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40%의 물류를 담당하는 LA 롱비치 항구에서는 현재 100대 이상의 화물선이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하역하기 위해 물 위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매주 수십 척의 배가 더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 캘리포니아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동남부 지역 플로리다주의 드샌티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정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배들을 플로리다의 잭슨빌 항구에서 받아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 불황에서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류업계는 미처 이 경제 회복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수많은 비즈니스와 일상 소비자들의 두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마트나 캘리포니아의 주요 항구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중국과 또 아시아의 산업허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재빨리 국민들을 락다운시켰고 이로 인해 2020년 1월 후반부터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이런 대규모 물류난이 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중국에서 사스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에는 금융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량을 2배 이상 늘리며 GDP를 무려 4배나 성장시켰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과 또 다른 국가들에게 생산 아웃소싱을 맡겼고 수십 개가 넘는 국가에게 동시에 공급을 의존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살펴보자면 컴퓨터 칩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들이 무려 43개국, 6개 대륙에서 제조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대만에서 가공되어서 필리핀에서 테스팅과 포장을 마치면 중국 공장에서 조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얽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자회사들은 또 그들만의 산하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복잡하게 얽힌 원자재와 운송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확실히 말해서 2020년에 시작된 물류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제조 부진 현상으로 인해 생산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M과 토요타 그리고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또 기타 선진국의 소비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아직 회복되지 못한 취약한 생산과 공급망이 미처 다룰 수 없는 양의 수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공장들이 많은 동양 국가들에서 다시금 코로나 격리 조치를 시행하며 생산이 다시금 원활히 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며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 취업률이 3%나 낮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게로 물건을 배송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럭 운전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배송 운전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수많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트럭 운전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모의 특수 경제 위기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매 영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회사들에게는 이번 연말 휴가 장사가 연간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부 관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지만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인프라 프로그램 책임자인 교통부 장관 피터 부티지지는 지난 2달 동안 쌍둥이를 입양하며 거의 업무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하며 아주 조용히 유급 휴가를 다녀왔을 것이라는 의혹 또한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몇 주 뒤 업무에 복귀한 뒤 이런 현상은 바이든 정책의 긍정 효과로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포장하며 물류 대란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The reason we are where we are is that the president successfully brought this economy out of the teeth of a recession. So you're saying People are that's buying more than ever before. We're seeing record goods coming through
our ports. The demand is there, which is great news. It represents a policy success.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런닝머신 배송이 연기된 비극에 대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Tragedy of the treadmill that's delayed. 그리고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야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농담을 아주 쉽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ways been two kinds of Christmas shoppers. There's the ones who have all their list completed by Halloween, and then there's people like me who show up at the mall on Christmas Eve. If you're in that latter bucket,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more challenges. 심지어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물류 대란은 우리가 흰 고무신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더 강력한 증거일 뿐이라는 말을 전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마이클 메이나드는 미국 국민들에게 물건 부족 현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기대를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과 또 주류 좌익 언론들이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물류난이 202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 부족 현상과 또 해외 생산의 부진,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연관된 많은 이슈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소비자들은 이에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킴TV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와 사회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며 다음 주 개설될 엠킴TV 미국 바로 알기 세미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